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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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미디어 오늘 얘기하지 마세요. 그 간접 광고라고 우리 지적받았어요. 아, 정말요? 아니요. 아, 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속사 얘기했는데 무슨 간접 광고예요. 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도 미디어 오늘 많이 보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안 되죠. 네. 미디어 오늘은 뭐예요 근데? 미디어오늘 궁금하시죠? 네, 아니요. 검색창에 미디어오늘.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선님, 정상근 기자님 장가 가시더니 날로 외모 업그레이드 크크 반가워요. 아, 네, 김미선님, 감사합니다. 네. 여자 이름인데 정상근 기자 장가 간 걸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글쎄요. 수상. 어쨌건 제 외모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지금도 엉망이에요. 네. 그래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시니까.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아니 네. 진짜 요즘 외모가 왜 좋아졌나 이발했죠? 아, 네, 이발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어제 했죠. 그러니까 어제 점심에. 오늘 딱 보니까 그제하고 외모가 틀려졌어요. 네. 예, 자 뉴스 브리핑. 네, 그 신임 MBC 사장에 그 해직자 출신인 최승호 PD가 선임이 됐습니다. 아, 1차에서 과반수를 못 얻었다 그러던데요? 네, 이게 총 방송 그 MBC 방심위원. 대주주가 네, 방송문화진흥회, 예. 네, 방송문화진흥회인데 이사가 총 9명이에요. 예. 네, 9명인데 지금 여당 추천, 지금 현 여당 추천 이사들만 들어와서 몇 명이요? 총 5명이 5명. 투표를 했고요. 예. 근데 1차에서 이 3명이 붙었는데 이 최승호, 예. 그다음에 뭐 이우호, 이문식 이렇게 3명의 후보자가 예. 붙어서 과반수가 안 나와서 2대 1이 나왔다 네. 그러죠? 그래서 이우호 후보와 최승호 후보가 이제 결선을 가서 네, 결국 최승호 PD가 네, 사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아하. 최승호 신임 사장은 지난 2012년 파업 과정에서 해고가 됐고요. 예. 그 이에 대해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증거도 없이 해고했다 이렇게 토로를 한 바가 있었죠. 예. 네. 어쨌건 뭐 그랬던 상황인데 다시 이제 거의 한 2,000일 가까이 예. 네, 해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장이 되었고요. 그 오늘 오전 바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출근을 했고, 예. 네, 바로 아마 해직자들의 복직을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잘 됐네요. 네, 잘 됐죠. 예. 아무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9년 동안 공영방송이 굉장히 좀 많이 무너졌다라는 맞아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정상화의 네, 그 첫 신호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뉴스타파라고 하는 대한 매체를 만들어서 네, 그리고 한 4만 명 넘는 후원자들을 데리고 그랬죠. 탐사 보도를 계속 이어갔고. 네, 탐사보도뿐만 아니라 예. 네, 영화, 예. 네, 자백과 자백. 예. 공범자들, 네, 공범자들. 두 편을 예. 연출을 했습니다. 자백하고 공범자는 또 제가 한 800명 정도 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영화표를요. 예, 영화표. 네. 같이 보자. 최승호 신임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행에 도움을 주신. 그리고 저 같이 다녔어요. 최승호 서울 대구 사장하고요. 부산까지 자백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뭐 힘들게 또 자백도 영화를 만들었는데 적자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영화도. 자백에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예. 그 돌아다니시던 중에 김기춘 김기춘 전 일본 갈 비서실장을 때. 만나가지고 아. 예. 거기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 김기춘 전 실장은 모릅니다. 대답을 안 했었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이렇게 그랬죠. 대답을 했죠. 공범자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 만나가지고 혓바닥 네. 신공을 보여줬고. 네, 방송 장악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요즘 뭐 하고 지내냐고. MBC 사장하고 지내요. 그거는 이제 최근이고요. 아니 네.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 MBC 있죠. 사장하고 지내요. 구속되는 거 제가 찍을 거예요. 네. MBC에게 그런 말을. 네. 네. 자, 그 다음 소식이 더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소식인데 그 네. 2008년 BBK 특검 당시에 그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문건을 발견을 하고도 이를 다스에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BBK 특검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네. 세금 내서 맞아요. 예. 그 염원을 국회에서 그 난리를 피면서 특검팀 통과시켰는데 정호영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 뭔지 공적 업무가 뭔지 공적 네. 역할이 뭔지 얘 자식들한테 뭘 가르칠 거야 이 사람은. 그러게요. 하여튼 뭐 정호영 특검뿐만 아니라 그때 정말 간신히 국회에서 진통 끝에 12월 달에 합의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한 게 아니라 제가 그 국회 본회의장 날아가면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정호영 특검이
그 MB 특검이에요.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검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라 예. 계속 이거를 기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 아, 근데 정작 이렇게 차출이 돼서 간 사람들은 대통령 이런 행동을 대통령 했다는 거죠. 떨어뜨리는 증거를 발견하고도 그거를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고 한 사람에게 다시 물건 다 가져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강도로 의심해서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거의 뭐 친구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친구의 범죄 행위를 발견했으면은 보통 이게 친구도 증거를 다시 아니죠. 돌려주고 막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친구도 아니고 주인님. 네 그렇게 주인님 행동을 한 가져가세요. 거죠. 네, 정원이 이 사람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살아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호영 특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도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네 빠르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네, 그 음성 메시지 한번 더 날리세요. 하라고. 제가요. 예. 네, 뭐 하시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정의롭게 살 것이냐 비굴하게 살 것이냐 갈림길에 얼른 하세요. 지금이요? 예, 지금 right now. 지금 이것 때문에 그게 예. 갈리나요? 네. 그럼요. 어쨌건 네, 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수사하세요. 네, 그게 국민들의 촛불로 중앙지검장 임명한 명령입니다.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나도요 그래 나도요. 네, 저도요. 네, 네. 감옥 자세하게 보내지 좀 안 되겠어요 이 양반. 저를요. 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당시 특검은 그 원자재 수입과 재고와 관련된 다스의 회계 서류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서류에는 그 해외 원자재 수입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다스가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 120억. 네, 120억으로 불어난 거죠. 그 돈이 점점 커져서. 그때 다스의 실소유주가 BBK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비자금의 주인이 다스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았던 거잖아요. MB죠 그럼. 그렇죠. 근데 이 회계 장부는 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빼돌린,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확실한 거죠. 이 회사가 네. 조직적으로 그 비자금을 빼돌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걸 정호영 특검팀이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정호영 특검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식집에서 꼬리곰탕 꼬리곰탕. 먹으면서 2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하여튼 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산하에 있는 휘하 검사들은 이 문건을 발견한 후에 다스에 가긴 했는데 가서 사장실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왔다고 네, 해요.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서류를 다스에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다는데요. 그러면서 그 증거 없애고 인멸하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발견을 하고도 특검이 이거를 오히려 범죄자한테 증거를 돌려주면서 또 이거 걸리면은 이거 범죄로 뭐 빼박이야, 뭐 빼박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2011년 12년에 아니죠. 2007년이니까 그 전에 네, 비자금을 120억을 조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돈 어디다 썼을까요? 그 돈을 계속 이제 조성을 한 정황은 딱 있는 거고. 그 돈 어디다 왜 조성을 했을까요? 개인이 무슨 테니스 치러 가러 조성했을까요? 이거 선거하는 데 썼어요. 보나마나. 네. 그럼 선거하는 데 써서 불법 정치 자금이거든요. 당선 선거를 해서 무효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걸리는데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려주니까 그 이동영 부사장 등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다스에서 이 자료를 다 폐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증거가 인멸이 된 거죠. 참 이게 진짜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특검이 이 120억의 행방을 어쨌건 찾았잖아요. 특검 네. 정호영 특검이 그걸 찾고 그걸 이제 다스에 다시 돌려 놓아 줬는데 이 행방을 조사를 하다가 이 격리팀 직원과 그 가족 이름의 계좌로 차명 계좌로 분산돼 있으니까 이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격리팀 직원 조모 씨가 이 돈을 자기의 비자금이라고 했답니다. 자기의 비자금이요? 그 횡령 아니에요. 횡령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리팀 직원이 이 120억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을 회사로부터 빼돌려가지고 그게 자기 돈이라고 한 건데 예.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봐도 근데 더 큰 문제는 특검이 고발도 안 했답니다. 이 격리 직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JTBC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속 이제 다스 내부 관계자들을 계속 이제 안에서 좀 만나고 확보를 한 다음에 내부 고발자의 제보예요. 네, 내부 고발자. 네,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 썼고 이 정호영 특검이 그때 당시 그 특검 검찰이 개판이었으면 네.
엉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돈을 횡령했다고 자기가 주장한 그 경리팀 직원은 아직도 다스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못 안 되잖아요. 자르겠죠. 왜냐하면 네. 그 계좌를 차명 계좌를 그 직원의 이름을 썼을 정도면 네. 그거 못 자르죠. 어쨌건 이렇게 뭐 전 당시에 이제 정호영 특검이 일종의 범죄에 가담을 하거나 뭐 그 증거를 은폐하거나 이런 정황이 나왔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에 돌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그 어제 정호영 특검을 고의로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것 같아. 네, 아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왜냐면 BBK 그 특별수사팀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요직에 다 있거든요. 네. 예. 그래도 그렇죠. 검찰에 정말 개혁하려면 이런 사람들 쳐내야죠. 또 뭐 자기 식구들을 좀 쳐낼 수 있어야 네. 공명정대한 검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속상하네요. 참 이런 사람들에게 그 월급 주고 그 특검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했고 네. 이 특검도 또 참여정부에서 부여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 네. 특검이 이제 범죄 사실 은폐하거나 네, 증거를 폐기하는 일에 이런 앞장섰다는 사람들한테 건데. 공직자의 공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네. 예. 오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보이네요. 화가 나죠 이거. 화가 나긴 하죠. 이것 때문에 감옥까지 살았는데 저는 좀 웃음이 나와요. 뭐 제가 간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건 네, 고생 청취자들한테 많으셨는데. 오늘 댓글 뜨고 털릴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무책임하게 해. 네. 예. 어쨌건 뭐 이거는 검찰 수사를 빠르게 돌입해서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 제보자는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네, 그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100억 원 양도성 예금 증서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박주? 박주원 최고위원이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모르는 네. 분이네. 네, 그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네. 그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그 지난 2008년 10월에 네. 그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네. 국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100억 원의 양도성 예금 증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를 돌이켜 보면은 당시 국세청이 한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예. 그 태강실업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를 진행을 할 때였는데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에 그 촛불 집회 전국에 딱 걸리면서 네, 정권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격을 네. 할 하려고. 거리를 네, 찾고 있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제보자가 박주원 네, 최고위원. 지금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인데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 그 대검 중수부 그 이명박 정부의 대검 중수부는 혐의 없다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 아니었었나요? 그때 중수부장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주성영 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예. 네. 당시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그 당시 주성영 의원이 그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의혹을 알려준 사람이 현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좀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면 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예. 당이고 그러니까 왜 이런 당에 있는 그때 분이 당시에. 네. 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전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오. 친이계로 분류된다고 하고요. 네, 그럼 국민의당은 무슨 당이에요? 그러게요.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계신 거죠. 또 국민의당 출범 때 합류를 해서 지금 최고위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냥 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철되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보통 철새라고 하죠. 보통 철새라고 하나? 네, 특수한 철새인데. 그래요. 이 사람이 그리고 대검 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맞아 이분 검사 출신이죠. 네,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그 2006년에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련된 제보를 주성영 의원에게 한 거죠. 그리고 2006년에 네, 안산시장에 공천이 됐습니다. 2006년에 네. 그때 싹쓸이 할 때. 그래서 주성영 의원은
아니, 검찰 쪽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니까 난 그게 믿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6081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 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정봉주의 정치쇼 열혈 청취자입니다. 탈탈탈 완벽히 털어주세요. 청표 청산되는 그날까지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